건설주들이 진짜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엄청 강하죠. 그죠?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섹터를 유지해 주는 게 유일하게 건설주예요. 건설주들이 많이 섹터를 잘 유지해 주고 있고 이제 건설기계는 선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 얘기도 좀 있고 규제가 많이 풀렸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규제가 풀리고 수주 기대감, 건설주 동반 상승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얼마 전에도 이 건설 쪽 수주가 우리나라에서 꽤 많다고 그랬죠. 아마 사상 최대를 수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비싸가지고 뭐 셧다운도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건설주들을 좀 보면 이제 대우건설 먼저 볼게요. 저번 달에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신저가를 거의 찍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대바닥까지 벌써 위험했는데 보통 우리가 수급개월선으로 알려진 게 60개월선이에요. 그죠? 저번 달 종가상도 지켜줬고 지금도 당연히 이 에이스물은 괜찮긴 하지만 아직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진 건 아니에요. 20개월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깰 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위험한데 그나마 조금 이 좀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원덕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저번 달도 여기를 안 깼기 때문에 이번 달도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아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주선 돌파를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 추세를 유지해주냐 못 해주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주선을 맞으면 바로 돌려줄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주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종가상 5주선 위에를 올려놓으면 그나마 잘 살아날 수 있고 5주선 위를 못 돌려놓으면 다음 주 안정은 또 쉴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잘 살아나고 있죠.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돌아나간 분위기고 이 대우건설이나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승부가 잘 안 나요. 이제 간단하게 대응하면 앞으로 21선, 생명선이죠. 이걸 돌려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 월봉에서는 뛰면은 반동폭이 20개선 뚫어주는 애가 중요한데 반동을 세게 하면 20개선인 6,500원까지는 순간 반등할 수 있어요. 즉 5개월선이나 이 20개선까지는 딱 떴다가 이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보면 5주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죠. 저걸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 다음 주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근간에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 비해서 건설주가 강한 거 보면 뚫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보통 지상에서 지하로 탈출하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탈출하는 6,4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괜찮아요. 달콤님 아마 다시 결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등록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는 이제 바닥 찍고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5주선 돌파구가 관건이기 때문에 21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이런 바닥이 오면 다시 좋겠지만 안 온다면 근처에 있는 21선 자리들 이런 자리 깨지 않는 데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죠. 돼 있고 또 원자력 관련주기 돼요. 원전 관련주기도 하고 그 두산에너빌리티나 그 GS에너지가 이제 뉴스케일 파업 이후에 투자했듯이 삼성물산도 제가 투자했다고 그랬죠. 투자했는데 이 굉장히 좋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시장이 무너져도 굉장히 깔끔하게 좋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5개월선 해설하지 않고 있죠. 이거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목표가가 막 13만 5천 원대까지는 가락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 같은 친구들은 일종의 이제 엉덩이가 좀 무거우니까 막 순간 팍팍팍 뛴다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꾸준히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20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0만 3천 원이거든요. 뚫어주고 있어요. 안 그래도 물 마시고 뭐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꾸준히 우상향이라 13만 원대까지는 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60주선이에요. 또 보게 되면 일봉에서는 자주 들으시는 분들 아시죠? 그죠? 일봉에서는 61선, 주봉에서는 60주선, 월봉에서는 60개선인데 이걸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모든 종목들은. 이걸 깨게 되면 위험해지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걸 다시 돌려놓기가 엄청 힘든데 삼성물산이 딱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 엉덩이 무거운 주식이 이걸 뚫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따라서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삼성물산은 꾸준히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60개월선이 얼마냐면 12만 1,000원이거든요. 지금 12만 4,000원이니까 그죠? 12만 1,000원만 깨지 않은 상상에서 좀 보면 되고 자 일봉에서는 5일선조차도 깨지 않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나 엉덩이 무거운 주식들은 한 번 우상향을 타게 되면 웬만하면 잘 안 무너져요. 거꾸로 대형주들이 한 번 우하향을 타잖아요. 이렇게 모든 주식은 다 추세에 순응해요. 한 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카카오나 LG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어떤 친구들이건 간에 한 번 대형주나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들은 한 번 우하향을 타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하향을 타요. 대신에 이런 그 중소형주나 조그만한 종목들처럼 급등락이 심하면서 우하향을 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하향을 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근데 하다 보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거꾸로 삼성물산은 계속 우상향 기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일선만 안 깨면 하루하루 막 급등하고 그런 건 없어도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기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거를 뭐가 잘 보여주냐면 OCI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OCI가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친구예요. 태양광 관련주죠. 제가 이 친구가 태양광 관련주로서 좀 좋다고 그랬죠. 근데 좀 엉덩이가 무거운 대형주예요. 14만 3천원짜리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한번 우상향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막 급등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타요. 꾸준히. 이렇게. 이거 잠깐 놀림목 보는 건 이런 거는 월봉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판단하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OCI 같은 경우 또 매물대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가 제가 이 친구가 16만 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가가고 있고 이렇듯이 삼성물산 같은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이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우측에서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콩닥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마 13만 5천 원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현대건설도 이제 대우건설하고 마찬가지로 많이 밀렸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은 안 돼 있긴 하지만 삼성물산처럼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다 전부 다 그 이쪽 사우디 그쪽이죠. 그쪽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 있어요. 일단 대바닥은 찍고 여기 중요한 변곡점 자리 있죠.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제가 예전에 권했는데 깨지 않고 있고 엄연히 아직 의식해서 밑에기 때문에 점프하면 5개월선 43,000원까지 거의 다 가죠. 여기는 한 번씩 갈 수 있고. 자, 그 대우건설하고 틀리게 지금 현대건설은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고 있죠. 이 얘기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종가상 5주선 위에만 끝나주고 다음 주부터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대건설을 안 산다. 그러니까 5주선 근처에 사면 되죠. 그죠? 5주선 근처에 사고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5주선 4만원대를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면 딱 맞고 역시나 이 친구도 꾸준히 한번 타면 241선인 여기가 어디냐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는 47,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져보고 언제나 제가 항상 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냐면 주식은 그 누구도 바닥을 맞출 수 없고 그 누구도 상단을 맞출 수 없어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누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어떻게 맞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저 고점과 저점을 맞춘다는 막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감히 그걸 맞춰요. 주식은 그런 게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고 저 또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어 보니까 오래 있진 않았어요. 한 14, 15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10몇 년 이상 하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자리를 깨니까 주식이 우하향일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건설주 설명하는 시간이긴 한데 제가 삼성전자를 자꾸 예시를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삼성전자가 항상 얘기해 드렸죠. 제 경험상 주봉에서 5주선을 깨게 되면 이 자리를 회복해주지 못하는 한이 계속 우하향이에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뭐 비메모리가 어떻든 뭐 3나노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5주선 깨는 순간 계속 우하향인데 어제 3나노를 성공시키고 TSMC를 따라잡았다는데도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걸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5만 원이 올 거니 어디가 올 거니 막 그걸 맞추는 거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건 삼성전자가 돌아 나가려면 5주 반짝해줘야 돼요. 그때까지는 전혀 추세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하향인 거예요. 지금 계속 우하향인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고 비스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어디다 돌려야 될까요? 우리가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주도주를 알아야 되고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형주도 힘들어. 지금은 철저하게 소형주 위주로만 하는 게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형주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직격탄을. 특히 빅테크, 전기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섹터가 전기전자예요. 이해하셨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섹터가 전기전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탈출하셨어요, 라인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전 종목 자체가 다 위험해요. 어쩔 수 없어. 오늘 유일하게 건설주만 강해요. 건설주하고 태양광만 강해. 나머지 섹터는 오늘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건설주를 보고 있는데, 건설주도 그동안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어쨌거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 누구도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맞출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엔 상단과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대응형인 거고, 우리는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식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건설이 5주선들 반착을 해주면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여기서 사서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자, GS건설을 봅니다. GS건설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많이 떨어졌고,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그냥 너무 어려운 거 그려놓지 말고, 막 볼린저 밴드 막 이런 거 구름대 그려놓고 떨어지니 맞추니 뭐 올라가니 맞추니 여긴 안 깨면 무조건 올라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저점만 안 깨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전저점 깨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전저점 깨면 더 떨어지겠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원체 5주선이 가파라서 GS건설도 순간 뛰면 이렇게 5주선까지는 갈 거예요. 보통 한 번 반등하면 5주선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자리들이 34,5천원이 되기 때문에 34,5천원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5주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많은 추세들이 결정이 되죠. 자, KCC 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엄청 좋아했다가도 손절쳤거든요. 여기선가 어디 손절쳤어요. 여기 많은 부분 피해 나간 거죠. 근데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역시나 건설주들도 여기 20개월 선,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는 부분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죠. 자, 월봉에서 5개월 선이 떨어졌다 돌아나가는 이 부분, 이게 5개월 선 기준이라고, 또 하나가 20개월 선이 떨어져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이 각각 전부 다 추세 턴이 된 과정이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있다가 우상향으로 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러한 지지선을 반드시 잘 지켜주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시장에 오래 계셔 보시면 알아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확 무너져요. 또 하나가 박스권도 깨면 확 무너지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KCC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GS건설도 그랬지만 역시 20개월 선에 관한 변곡점, 여기부터 중장기로 이 KCC건설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다가 뚝 떨어졌는데 여기를 지켜주고 있죠.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전 저점 당연히 깨지 않아야 되고, 역시나 5주선 가격인 7,7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간단하게 앞에 21선 있죠. 아무리 못 가도 21선까지 한번 툭 뛰었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딱 사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 맞고 뚝뚝 떨어져서 저도 몇 종목 정도를 그냥 툭툭 칠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팔았더니 또 바로 손실권으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한 번 급등하면 딱딱 차익 실현하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거죠. 되도록 짧게 잡는 게 좋아요. 다른 시장하고 틀려서 원체 하락장이 깊어가지고, 상승장만 같으면 제가 원래 길게 들고 가라고 하거든요. 길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근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어서 조금 짧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시장에 관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난강통원, 남아토건이 동시에 어제 급등을 했는데, 특히 난강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높죠? 이거 잡힐려면 떠올려. 자, 안 잡히죠. 주봉 볼까요? 좀 높아요. 원래 아까 알려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이 제가 60주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60주선을 뚫어주고 안착하면 다시 강해지고, 밑에 있으면 60주선이 첫 번째 목표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난강토건이 여기를 딱 찍었어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지금 난강토건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쫓아가서 먹을 폭도 여기까지 안 됐지만 조정이 들어와서 5주선이나 20주선까지 오게 되면 손실이 크겠죠. 어제 상한가 갔다 오늘 뛴 종목이기 때문에 쫓아가 살지 말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나아요. 일봉에서 보면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변곡점과 5일선까지 쉬었다 갈 때, 지금 이 자리에서 30%, 오늘 고점이 10%이기 때문에 40%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또 올라간다, 쫓아가 샀다, 물렸다. 그럼 또 한두 달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눌림목 주고, 만약 날라가면 그냥 날라가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날라갈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날라가면 너랑 나랑 인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않고 뇌동매매 하지 않아야 손실이 안 나요. 자, 그에 반해 남아토건은 아까 60주선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난강토건 얘 여길 맞고 떨어진 거고 보이시죠? 이거 60선을 정확히 맞고 떨어진 거고, 삼성물산은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틀리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아직은 60주선을 못 갔어요. 그죠? 일단 20주선 맞고 떨어졌는데, 남강토건보다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최종 목표가는 60주선이 될 거예요. 1차 목표가죠. 그죠?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이 친구도 해도 넘어갈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오늘 21선이 딱 매수 타이밍이에요. 다음부터도 역시나 21선 근처가 오면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주식이 되죠. 난강토건보다는 좀 덜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진폭도 좋고, 난강보다는 남아토건이 좀 유리해 보이고, 아주 토건 회사가 난리죠. 그죠? 자,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도 보시게 되면 잘 안 잡혔죠, 월봉에서. 자, 주봉에서 볼게요. 지금 가장 강력한 60선 뚫어주고 있어요. 그죠? 20선하고 최소한 오늘 같은 날짜에서도 오늘 같이 급등할 때라도 60주선만 밑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오늘도 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단타라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장기적인 지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60주선 가격이 정확히 2,530원인데 2,600원이죠. 그러니까 2,530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분봉이나 뭐 분봉 같은 데서 뭐 30분상 5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3분봉에서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아는 단타 단기도 큰 그림을 놓고 해요. 자, 주봉에서 60주선,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주선이 60주선, 2,530원만 깨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 고점 2,900원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거의 상한가 근처, 그죠? 상한가 근처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지금 삼부토건이 하는 행동이에요. 일단 좀 2,700원쯤에 저항대가 하나 있고, 이걸 뚫어주면 딱 상한가예요. 이렇게 기준 잡고, 2,500 얼마였지 아까? 잠시만요. 2,530원만 깨지면 난 홀딩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삼부토건은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서희건설 볼게요. 오랜만에 건설주를 보니까 좋네요. 건설주를 그동안 제가 거의 안 봤죠. 하도 추세가 깨져 있어가지고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전색 던제가 다 뒤지거든요.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수급개월선 중에 하나가 60개월선이죠. 이렇게 6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당연히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 5선 근처 갔다 왔는데 지금 갔다 왔네요. 그죠? 당연히 60개월선 깨면 안 돼요. 일봉에서 보면 어제 시장 급락 가면서 떨어졌고, 여기가 잠깐 단기 변곡점이죠. 일봉에서 이런 자리는 저를 단기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짧은 변곡점입니다. 이 단기 변곡점조차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주가 급락을 하더라도 이 앞전에도 언제 반등을 하냐면 떨어졌다가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 요 자리도 역시 이 앞에 있는 단기 변곡점이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앞에 있는 단기 변곡점 자리들을 깨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지금 깨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은 매수 타임이 되고 깨지만 않으면 내가 들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삼부토건 잘 올라가죠. 아마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까지. 자, 한신공영을 좀 봅니다. 한신공영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여기가. 야,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도 알려드렸죠. 뭐 엄청난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뭐 IMF도 아니고, 외환보유 오도 좀 있고 많고, 왜 떨어졌냐고 했거든요. 이제 반대 매매 현상도 있고 금리 인상 때문에 타격이 커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왔다고 생각하기에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전 바닥까지는 안 깰 것 같고 저점, 그러니까 주식이 최소한 싸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단지 이제 5주선 돌파하고 강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알려드렸듯이 아직 5주선을 못 간 KC건설이나 어디냐 얘들은 다 갔고, KC건설 하나만 못 갔죠. 지금 GS건설, KC건설 이렇게 못 간 친구들은 5주선을 갈 거고, 한신공영은 거길 간 거예요. 5주선을. 그래서 5주선 돌파 안착 여부에 따라서 한신공영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뛸 수 있는지 이런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애매하죠. 그럼 살려면 딱 판단하는 거예요.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홀딩. 그럼 어딜 가냐? 최소한 240선까지 가요. 지수가 살아나거나 건설 섹터가 살아나게 되면 무조건 웬만하면 240선까지 가는 게 정석이고, 월봉에서 이격이 크죠. 5개선까지. 그러니까 5개선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급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살아났을 때 얘기예요. 지금처럼 무너지거나 급락할 때 말고 시장이 언젠가 조금 살아날 거 아니에요. 좀 반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세는 화양인데 계속 매일 떨어지겠냐고. 하루 정도 반등할 때는 건설주 살아날 때 딱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한신공영이 갖고 있는 위치예요. 주식을 할 때는 상승장하고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패턴을 틀리게 해야 돼요. 상승장에서도 똑같이 하고 하락장에 똑같이 하면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
그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운영한다면 뭐 1,000만 원 운영한다고 치면 예를 들면 500만 원 정도는 딱 잘라가지고 아주 바닥에 있는 거, 막 코로나 때만큼 밀려 있는 거, 주식은 좋은 거 멀쩡한데 바닥에 있다. 이 바닥이라는 걸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 기준만큼 떨어져 있다가 코로나 때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급락을 했어. 900배에서 400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저런 데까지 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 사무개발도 지금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일봉 대바다 갔을 때 사놓고서 월봉에서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5, 6개월, 6, 7개월 지나서 시장이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무조건 웬만하면 70%, 80% 수익을 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 하나는 좀 튼튼하게 바닥에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5%, 10% 올라갔다고 막 또 방망이 짧게 잡는다고 얼른 팔지 말고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는 얘기는 스윙이나 단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한 얘기고 중장기로 길게 가져갈 종목들은 그냥 하나 딱 잡고서 비중 실어놓고 가만히 냅둔 거예요. 근데 비중을 실었을 때 월봉 고점에서 실는 게 아니에요. 비중 실으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는 거 물타기에서 실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큰 수익이 나고 계좌가 단단히 불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세계건설의 주가는 지금 싼데 단지 주봉에서 5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라 지금 들어가긴 불편하고 만약 지금 들어가도 21선 게임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가능해요. 자, 신세계건설을 봅니다. 신세계건설도 해대도 넘어갈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금방 알려드린 대로 20개월선에 관한 변곡점, 그죠? 여기를 지켜줬고 저번 달에 급락할 때 지켜준 거예요. 이번 달도 이 자리를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켜줘야 올라가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추세가 5선까지는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 번쯤은 건설주들이 5선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5선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상황에서 보는 게 좋은데 지금 건설주들이 추세가 틀어서 엄청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도 급락을 해가지고 반등을 해주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한도 봅니다. 서한도 많이 떨어졌죠.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변곡점 보이시죠? 정확하죠? 이런 자리도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건설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5선까지 가는 거지. 이런 거죠. 탁구공을 높은 데서 빵 떨어뜨리면 빵 떴다가 조금 이렇게 오르 튀올랐다가 자꾸 이렇게 줄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량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주선까지 가락률이 높은데 1390원인데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어요. 20원까지. 지금 사긴 애매한 거예요. 요 뚫어주고 안착하면 사든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 5일선에 대한 변곡점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라이온캠텍을 좀 볼까요? 이 친구도 예전에 한때 건설주들 한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라이온캠텍도 보면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문제 지금은 원체 주식 급락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거든요. 최저점을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이렇게 좋아도 전 마지막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안 좋고 금리를 올리고 지수가 폭락을 해도 코로나 때만큼 폭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책이 본인에게 있는데 최소한 코로나 때만큼 폭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종목이 코로나 때만큼 밀렸다. 이건 싸도 너무 싼 거예요. 주가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달고 급하게 반등해 주는 거고 라이온캡텍도 일단 뛰면 5개월선까지는 반등해 줄 수 있어요. 5개월선이 전체로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한 8,000원대 거의 다 와가죠. 주봉에서 5선지 왔고 그러니까 지금 5주선까지 하는 건설주들이 대체적으로 5주선까지 올 확률들이 되게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 그죠. 만약에 지금 짧게 건설주를 대응한다. 어제 수주나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딱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라이온캠텍은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대원도 많이 떨어졌죠. 대원도. 건설주들이 지금 반등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아무리 밀려도 코로나 때까지 밀려. 추세가 오양하다 그냥 깨진 거죠. 주식은 싼 거예요. 역시나 똑같이 대원도 지금 뭐 아예 회복도 못해졌네. 추세를 돌려놓지도 못했네. 얘기죠. 5주선까지 대바닥만 깨지 않는 한 5주에서 2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만한 자리들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범용건영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 친구는 하방으로는 더 열려있네. 할라구나, 범용건영. 그죠? 할라는 이전 저점 깨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반등 정도는 해주는데 특히 5일선 같은 거 깨면 이 친구는 칼손절해야 돼요. 할라는. 다른 친구랑 틀려서 다른 친구들은 코로나 때만큼 밀렸거든요. 코로나 때만큼 밀렸는데 이 친구는 아직은 하방으로 열려 있어서 단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단 범해안건영도 좀 빠르게 반응해주고 있죠. 이 친구가
5선 뚫었네. 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범양건영은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다음 주에도 유지가 되고 잘 살아날 수 있고, 자, 일봉에서 보면 완벽하게 올라탔죠. 그러니까 5일선 같은 자리, 21선 이런 데만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240일선까지 가요. 6,500원까지. 단 이런 자리 안 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도 범양관영이나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에서 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범양건영도 꼼꼼히 잘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까미엔시까지 볼게요. 그죠? 까미엔시까지 볼 건데, 야, 많이 떨어졌다. 그죠? 안철수 관련 주기도 하죠. 딱 수급기여서 60기여서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전저점, 그죠? 전저점 안 깨야 되고, 일봉에서 보면, 20일선 안 내요. 보통 20일선까지 가는 게 높은데, 아무리 심하게 밀려도 다음부터라도, 1,700원만 안 깨면 되는데, 이거 5번 조각 한 건이네요. 주봉에서 5선, 해보자. 못 돌려줄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11시라. 20일선 못 돌려놓겠다. 이거 못 들어주면 떨어져요. 눌림목에서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5일짜리 왔더라고요. 이 친구 좀 오로 올려놔야 되겠다. 제가 왜 삼성엔지니어링 왜 5일짜리 왔다고 하냐면, 보통 주식은 아까 알려드렸죠.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일봉에서는 21선, 그죠? 일봉에서는 21선, 주봉에서는 20주선, 월봉에서는 20개월선인데 삼성엔지니어링 원래 그동안 실적에 대한 이슈도 좀 좋았고 수주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삼성엔지니어링 아침에도 제가 하나 알려드렸거든요. 자, 삼성엔지니어링 수주만 나오면 만사염통, 뭐 이렇게 이제 다른 투자증권 얘기가 있는데, 전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봐요. 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있구나. 근데 제가 아는 건 이거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안 깼더라고요. 그래서 20개월 지켜줬기 때문에, 저번 달, 어제가 말일이기 때문에, 어제 말일 종가상 20개월 지켜줬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 전저점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제가 첫 번째 뛰면 5선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온 거예요. 뚫어줘야 돼.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22,600원이 되고 지금은 그 위에 있습니다. 가면 아마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23,000원까지 가락률이 있어요. 단기를 대응하더라도 20에선 깨지 않는 자리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30분 짧게 단타 치겠다 내가 삼성엔지니어링으로, 그럼 30분 5선 깨지 않는 자리 하죠. 근데 저는 단타를 권유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어차피 제 모토가 스윙 투자기 때문에 그냥 20개월선 근처에 사서 이렇게 안 깨는 근처에 사서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5일선 깨지 않을 때까지만 들고 가도 수익률이 이제 목표가 23,000원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키림은 어제 네온 도시 뭐예요? 자꾸 까먹어요. 이렇게 네옴시티, 그죠? 네옴시티 관련해 대장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긴 한데,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무섭다는 얘기죠. 상한가 그래서 또 가는 거기 때문에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높이 뛰가는 종목을 무조건 쫓아가서 하지 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건설 관련주들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관련주들이 엄청 막 추세가 좋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원체 많이 떨었다는 얘기죠. 그냥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한 적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그때 꽤 끔찍했죠. 이때죠,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 주식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코로나 때만큼 급락할 때 가격만큼 이런 건설주들의 몇 종목들이 여기 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떨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강하게 반등해 주는 거지. 건설주 전체적으로 막 추세를 틀어놨다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친구들은 원래 추세가 좋았고, 대부분의 그 건설주들이 막 추세가 틀어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추세를 틀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추세를 틀어놨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건설주들은 여기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